4강에서는 색의 기본 이론에 대한 강의입니다. 오로라 심리카드를 알기 위해서는 색채의 기본 이론이 필요합니다. 기초 이론 강의 시작합니다. 오로라 색채 심리 카드를 공부하면서 기본이 안 되셔서 분이 좀 많으셔서 오늘은 그 기본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색의 의미라는 뜻의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색채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 가시광선이 보여야 됩니다. 이 가시광선의 파장이 약 380에서 780 나노미터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380 나노미터 이하의 파장을 가진 광선을 보통 우리 눈에는 자외선 and X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780 나노미터의 이상의 파장을 가진 광선은 적외선 내지 열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답니다. 이 가시광선이 인간의 시각을 자극한다라는 표현은 눈의 망막을 거쳐서 추상체를 이루고 시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일어나는 시감각이 색채가 눈에 보인다. 색채라는 것은 물체빛을 받은 수 and 투가 또는 반사의 수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색의 의미에서 색채라는 의미가 가시광선이 눈의 망막을 거치고 추상체를 거치고 시신경을 거치면서 일어나는 시감각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 그 시감각을 향상성이 지켜줘야 됩니다. 빛과 조명서의 변화 속에서 보통 우리 눈은 색의 밝기나 본래의 성질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걸 전문 용어로서는 향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색의 지각설이라는 표현을 또 쓰는데 이건 영국의 헬름홀츠의 삼원색설이 있죠. 그 유명한 삼원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레드, 그린, 파랑, 블루죠. 이런 색깔의 삼색, 빨강, 녹색, 파랑을 역시 시신경에 인식되는 그 삼원색을 영국에서 말하는 헬름홀츠의 삼원색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통 이제 헤링의 사원색은 레드, 그린, 블루인 삼원색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항색을 들어가는 걸 사원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헤링의 사원색설은 색을 본 반대의 잔상이 일어나는 색을 보통 지각의 색설로서 반대색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무채색을 제외한 적색, 녹색, 황색, 청색을 헤링의 사원색설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도의 단계설은 무엇인가 하면 단계설은 역시 눈의 망막을 거쳐서 자각되고 지각되고 다른 색의 대뇌피질 등으로 인식된다는 학설을 돈도의 단계설입니다 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스펙트럼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건 아마 우리 초등학교 때 삐셋 프리즘이라서 1666년에 아이작 뉴턴이 이러한 현상을 발명했고 스펙트럼이라는 아마 마분지하고 이렇게 기억이 알롱달롱 나는데 하여튼 이 마분지 쪽으로 해서 색조를 이렇게 딱 눈을 보면 빨주, 노초, 파란보, 무지개 색깔의 7가지 분광된 단색강의 가시광선을 얻어내는 이런 그 도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펙트럼이라는 표현은 색채의 띠를 표현하는 걸 스펙트럼이다 라고 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푸르켄의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 색채가 지각이 있어서 조명이 어두워지면 파장이 긴 적색이 제일 먼저 보이게 되고요. 파장이 짧은 파란색이 마지막까지 눈에 보이게 되는 시지각적 성질을 갖다가 프리켄니아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의 작용은 치세포, 추상체, 간상체 이렇게 나누는데요. 시세포는 눈의 망막에서 물체의 상을 인식하고 이것을 추상체가 빛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신호로 변화시키는 걸 갖다가 시세포라고 이야기하고요. 추상체는 다양한 색의 차이점을 볼 수 있는 작용을 하며 보통 우리는 컬러 필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걸 추상체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간상체는 뭡니까? 이렇게 하면 흑백 필름에 비유를 한다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간상체는 어두운 곳에서 물체를 구분하여 명암을 판단하는 것을 간상체. 오늘은 색의 의미 부분에서 가시광선과 향상선과 색의 지각설과 스펙트럼,
프루켄의 현상, 눈의 작용인 시세포, 추상체, 간장체에 대해서 간상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했습니다. 색의 분류에 대한 거나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유채색과 무채색으로 나누는데요. 유채색은 채도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색의 선명도라 해서 유채색은 빨주노초 파란보의 이런 색깔을 나타내는 걸 유채색, 일명 순수한 색을 유채색 이렇게 이야기하고, 색상, 명도, 채도 모든 걸 가진 걸 유채색 이렇게 전문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자, 무채색은 뭔가 하면 대표적인 색깔이 흰색, 검정, 회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색상 채도는 약하고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명도의 차이점을 가지고, 명도는 11단계로 나누니까 우리가 명암 구분을 해서 어릴 때 이제 대생이라든가 소멸을 했을 때 0에서 11단계로 나누죠. 명도의 차이점을 느끼는 걸 무채색을 느낀다. 그래서 무채색은 가지고 있는 온도가 하면 차갑거나 따뜻하지 않는 중성의 피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색의 분류는 유채색과 무채색을 공부했고요. 색의 종류는 뭐냐라면 순색, 청색, 탁색으로 나누는데요. 순색은 가장 채도가 높고 깨끗한 색으로서 무채색과 전혀 포함되지 않는 색깔을 순색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청색은 뭐냐라면 순색에 무채색인 검정과 흰색이 혼합된 색을 청색이라고 하고요. 순색에 흰색이 섞여서 명청색 앤드 순색이 검정과 섞인 암흑색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탁색은 뭐냐면 유채색과 유채색이 혼합되어서, 유채색과 유채색이 혼합된다는 말은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유채색이 무채색과 혼합되어 무채색은 뭐냐면 흰색, 회색, 검정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채도가 떨어져 탁하게 만드는 칙을 탁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색에 회색이 섞인 것을 명탁색, 청색에 검정이 섞인 것을 암탁색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런 표현과 용어를 쓰고 있답니다. 자, 기본적인 거죠. 색의 삼속성 이래서 색상에는 명도와 채도와 관계없이 색태만을 구별해서 붙여진 명칭을 말하는데요. 유사색, 반대색, 보색, 색상안 이렇게 네 가지로도 나누기도 하죠. 유사색은 뭡니까 하는 건 색상 안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근접한 색들을 말하는 거고요. 반대색은 색상 안에서 서로 먼 거리에서 떨어져 있는 색을 말하고 색상의 차이가 큽니다. 보색이라는 것은 서로 정반대의 색깔인데, 빨강이 있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오로라 카드에서 빨주 노초가 있으면 빨간계의 그 보색은 정반대의 색이기 때문에 청색, 청록색을 말하는 거고요. 주황색은 청색을 말하는 거고, 노란색은 보라를 말하는 거고, 초록색은 핑크색을 이야기합니다. 마젠트 색깔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색상안이라는 게 뭔가라면 빛의 분광으로 인해서 7가지 색상과 그 사이에 비슷한 색상끼리의 배열을 둥글게 나열한 것을 색상안 또는 색한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명도라는 것은 색의 밝기 정도에 나타나서 유채색과 무채색에 관계되어 있는 용어를 말하는 거고요. 검정을 0으로 보고 흰색을 10도로 나눈다면 11단계로 구분하는 걸 명도라고 하고, 가장 순수한 검정과 가장 순수한 흰색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장 어두운 색깔을 1로 하고, 흰색에 가까운 밝은 회색을 보통 9.5를 흰색 대신 사용한다. 이렇게 보는 걸 명도 대비 이렇게 용어로 쓰고 있고요. 채도라는 것은 색의 선명도로서 색의 맑고 탁한 정도 또는 색의 강약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순색에 가까이 갈수록 채도가 높아지며 다른 색의 혼합이나 무채색이 포함될 때는 채도가 낮아진다라고 했고요. 색의 입체는 색의 삼속성 중에 색상, 명도, 채도를 3공간에 표현하는 것을 색의 입체의 색의 삼속성 이렇게 해서 색상, 명도, 채도라고 나누고요. 중심에 보통 색 입체를 나눌 때는
중심의 무채색을 수직축으로 하여 올라갈수록 고명도, 내려갈수록 저명도를 나타내고요. 무채색의 축은 중심으로 주변을 원형으로 돌아가며 색상을 나타내는데, 원의 바깥쪽은 고채도, 안쪽은 갈수록 저채도를 나타내는 걸 색의 입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색의 혼합 및 표시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의 혼합은 감산, 가산, 중간 혼합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색은 가장 깨끗한 색깔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원색이라는 것은 다른 색을 혼합하여 만들 수 없는 색을 말합니다 라고 하고, 혼합되지 않은 색을 원색이라고, 가장 깨끗한 색을 원색이라고 합니다. 원색을 이용하여 다른 모든 색을 혼합하여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색의 삼원색에는 청록, 자주 색깔, 노랑을 나타내며, 인쇄에 사용되는 잉크의 기본적인 색깔이 청록, 자주, 노랑입니다. 그래서 이 삼원색을 비율에 따라서 혼합하여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색깔이고요. 이걸 색료의 삼원색이라 해서 청록, 자주, 노랑을 쓰고요. 색강의 삼원색은 빨강, 녹색, 파랑이라 해서 빛의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원색을 섞고 모두 색강을 표현한다는데, 우리 오로라 심리카드에서 이 색료의 청록색과 자주색과 노랑을 이야기할 때 이걸 전문 용어로 하면 이 노랑 색깔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노랑색에 대해서 색료의 3료 색깔에 들어가는 걸 청록, 자주, 노랑이라고 지금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고요. 나중에 오로라 심리카드에 들어가면 노랑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색료의 3원색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색강의 3원색인 빨강, 녹색, 파랑은 빛의 3원색이기 때문에 굉장히 색강적인 부분에서는 원색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색은 가산 혼합이라 해서 갑벗 혼합 앤드 색강의 혼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색강의 3원색을 혼합하는 것으로 혼색이 될 수 있도록 밝아지고요. 색감의 3원색을 혼합하면 백색강이 되고요. 감산 혼합이라 해서 감법 혼합, 색료의 혼합, 색료의 삼원색을 혼합하는 것으로 혼색이 될수록 면도와 채도가 낮아지는 것을 감산 혼합이라고 합니다. 색료의 삼원색과 같은 비율로 혼합하면 주로 검정색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중간 혼합은 뭔가 하면 병치 혼합 또는 서로 다른 색으로 직접 섞지 않고 근접하게 배치하여 혼색된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방법으로 채도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혼색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중간 혼합이라고 합니다. 보통 옛날 16세기, 17세기 때 보면 인상파 시대의 전묘법, 직물, 인쇄, 모자이크, 모니터로 보여지는 컬러 색상 등의 표현을 쓰는데요. 회전 혼합이라는 것도 쓰는데, 여러 색을 팽이나 회전판에 적당히 배치하여 회전시키면서 색이 혼합되어 보인다라는 걸 회전 혼합이라고 하는데, 이걸 맥스웰 원판이라고도 하며 보색 앤드 반대색의 혼합해서는 무채색으로 보인다 해서 현색계, 표색계, 간용, 생명, 일반 생명 등을 나눕니다. 사실 우리 오로라 색채 심리카드에서는 생명 부분에서는 사실 명쾌한 부분이 좀 나타나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명은 따로 체크를 하고요. 일단은 그쪽 연구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죠. 현색계는 뭔가 하면 색채를 표시하는 표시계로서 색표와 같은 일정한 표준을 정하여 번호, 기호 등을 이용하며 물체의 색을 표시한다라고 해서 현색계라고 이야기하고요. 색의 삼속성을 기준으로서 번호, 기호가 붙여진다는 걸 현색계로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현색계로는 맨셀과 오스트로발트의 표색계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맨셀의 표색계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혼색계는 색강을 대표하는 표시계로서 심리적과 물리학적 빛의 혼색 실험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현재 측색학의 기본에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혼색계로서는 국제조명위원회의 표준 표색계가 있습니다. 생명법이라는 것은 생명이란 색을 표시할 때 일정한 이름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무수히 많은 색들을 모두 이름을 붙일 수 없으므로 확실히 구분되는 색들에게 색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생명은 간용 생명이 있고요. 간용 생명에는 동물, 식물, 강물, 지명, 인명,
자연물 등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으로서 옛날부터 관습상 사용되어진 이름 등입니다. 일반 생명에는 기본 생명의 색상, 명도, 채도에 관한 수식어를 붙여 사용하는 생명으로 어두운, 연한, 밝은, 짙은 등의 수식어를 첨가하여 사용합니다. 표색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색계는 멘셀의 표색계가 있고 오스트발트의 표색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멘셀의 표색계를 한국공업규격인 KS에서 채택하여서 색채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05년 미국의 멘셀에 의해서 창안되었다 해서 멘셀의 초색계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한국공업규격인 KS에서 쓰기 때문에 더욱더 규격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자, 멘셀의 표색계를 한번 살펴보면 색상에서는 기본 5가지 색상인 빨강, 녹색, 파랑, 보라 이 5개 색깔의 중간색을 한 가지씩 쓰는데요. 포함해서 주황, 연두, 청록, 파랑, 자주를 합해서 10가지 색상을 멘셀의 10색상이라고 표현하고요. 명도에서는 검정색인 0에서부터 흰색의 10단계까지 해서 11단계로 구분하여 번호가 크면 명도가 놓아지고 번호가 작으면 명도가 낮아진다. 0에서 10은 현실적으로 없는 색이므로 1에서부터 9까지의 번호를 사용하여 고명도, 중명도, 저명도 이런 식으로 보통 구분을 나누죠. 명도 구분은. 그래서 번호 앞에 네케트레이트를 붙여서 사용한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걸 명도라고 구분을 합니다. 자, 채도는 보통 세계 산명도라고 하는데 1에서 14단계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단계로 구분하여 가장 낮은 단계의 채도는 1도, 가장 높은 채도는 14도로 나눕니다. 무채색을 중심으로 해서 수평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번호가 커지고 채도 또한 높아진다라고 보통 이제 구분을 하고 명도 단계는요 수평 관계, 수직 관계로도 나누죠 보통. 그래서 고명도, 중명도, 저명도 이렇게 나누기를 하는 게 명도 쪽으로 보통 하는데 명도는 석고 옛날 소묘나 데생 같은 걸 할 때 이제 명도 단계를 좀 많이 나누죠. 왜냐하면 무채색으로 쓰기 때문에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채도는 14단계로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멘셀의 그 유명한 표색계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오스트발트의 표색계를 쓰는데요. 오스트발트의 창안대 표색계는 색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걸 구분을 하는 게 색량입니다. 그래서 1916년 독일의 오스트발트가 창안된 표색계로서 색량이 많고 작음을 표색계로 구분한다. 기본 색채는 모든 빛을 완전하게 흡수하는 검정색을 갖다가 B로 하고 모든 짓을 완전히 반사시키는 걸 W로 해서 흰색으로 특정하게 반사하는 뜻으로 표현하고 가장 이산적인 색깔을 C로 표현해서 순색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혼합량의 합을 항상 일정한 가격으로 해서 W 플러스 B는 100. 아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W는 흰색이죠. B는 블랙이고요. 그죠? 그래서 흰색과 블랙을 합치면 100%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유채색은 뭐냐 하면 흰색인 W와 블랙인 검정과 이상적인 순색 C를 합쳐갖고 100%를 만드는 걸 뭐라 한다? 기본 색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색상화는 헤링의 사원색을 썼는데요. 헤링은 삼원색에다가 황색을 갖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노란색을 갖다 넣으면 헤링의 삼원색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헤링의 사원색을 기준으로 하면 노랑, 남색, 빨강, 초록을 마주보게 놓고 중간에 주황, 청록, 보라, 황록을 넣은 후 이렇게 나누어진 8색을 각각 3등분해서 38, 24에서 24 4가지 색상을 한 걸 색상안을 만드는 게 뭐라고요? 오스트발트의 색상안이다. 표시법에서는 무채색은 완전한 흰색과 완전한 검색 사이에 A, C, E, C, I, L, N, P의
8단계로 구분하고 10단계로도 나누기도 하고요. 유채색의 색상 기호, 백색양, 흑색양으로 표시하는 게 오스트발트의 표색계였습니다. 오늘은 색의 대비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색채의 효과를 보고 감정적인 효과를 나눌 때는 이제 한 가지로 쳐다보는 것보다는 대비 현상을 좀 많이 공부하는데요. 이 대비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이상을 대비한다 이런 표현도 되겠죠. 그래서 동시 대비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을 놓고 동시에 바라볼 때 보이는 색상이 주변의 영향을 받아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명도 대비라는 것은 서로 다른 명도를 가진 색이 서로 영향을 받아서 밝은 색은 어두운 색의 영향을 받아서 더욱 밝게 보이고 어두운 색은 밝은 색의 영향으로 더욱 어둡게 보이는 걸 명도 대비의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색상 대비라는 건 뭔가 하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색이 일으키는 대비로 원래 가지고 있던 색상이 다른 색의 영향으로 본래와는 다르게 색상 차를 일으키는 현상을 색상 대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채도 대비는 뭔가 명도 대비와 마찬가지로 채도, 색의 선명도죠. 채도의 차이가 있는 두 색이 대비됐을 때 서로의 영향으로 채도가 높은 색은 더욱 높게 보이고 낮은 색은 더욱 낮게 보이는 현상을 채도 대비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보색 대비는 우리 오로라 카드에서 빨주, 노초, 청록, 청색, 보라, 마젠트 있는데 위에 네 가지 색깔과 밑에 색깔은 보색 관계입니다. 그래서 빨은 청록이 보색 관계고요. 주황은 청색이 보색 관계고요. 노란색은 보라가 보색 관계고요. 초록색은 마젠트가 보색 대비입니다. 그래서 보색끼리 서로 대비했을 때 두 색상이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 보색에 있어서 잔상은 상대되는 색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자, 개시 대비라는 게 있는데요. 동시 대비하고 또 틀린 게 개시 대비인데 개시 대비는 시간의 연속성에 관한 대비로서 먼저 어떤 색을 바라본 다음에 또 다른 색깔을 보게 됐을 때 나중에 본 색이 먼저 본 색의 영향을 받아서 본래 색과 다르게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시 대비라는 것은 한 색깔을 쳐다보고 있다가 다른 색깔을 보고 또 다른 색깔을 보면 약간 좀 이상하게 보이는 색깔을 개시 대비라고 표현합니다. 자, 면적 대비는 뭔가 하면 면적에 따라서 본래의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데요. 면적이 크면 클수록 명도와 채도가 높게 보이고 작으면 작게 보여서 낮게 보입니다. 이걸 면적 대비라고 하는데요. 그림에서 볼 때 이 면적 대비를 잘 쓰면 굉장히 멋있게 되거든요. 자, 한난 대비는 뭔가 하면 따뜻함과 차가움을 나타내는데요. 한난 고습 이렇게도 쓰죠. 그래서 한난, 색의 차갑고 따뜻한 느낌이 주변 색의 영향으로 다르게 느껴지는 현상으로 한색이나 난색이 중성색과 함께할 때는 한색은 더욱 차게 느껴지고 난색은 따뜻한 색은 더욱 따뜻하게 느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연변 대비는 뭔가 하면 두 색깔이 가지고 있는 경계부